판결문 자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수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이고 주된 행위는 무엇인가? 김민경 정신의학과 전문의 고지현 변호사 그리고 콜롬보 김민욱 기자 오늘 자리에 함께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연구실에 있는 동료 여성 대학원생의 커피에 침, 약물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몰래 섞어 넣고 또 그 마시는 걸 보면서 또 그것도 일기로 썼고 이야기죠. 이 남학생 지난 여름에 우리 시사만사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김 기자, 이 문제 다시 가지고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여름 이 네. 1심 판결이 난 이후 상황을 한번 추적해봤는데요. 네. 예, 우선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부산의 한 대학 연구원생 30대 A씨는 같은 연구실의 옆자리에 있는 여성 B씨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합니다. 이후 A씨의 도를 넘어선 스토킹 범죄가 시작됩니다. 수법은 입에 담기 힘들 만큼 끔찍합니다. A씨는 자신의 정액을 탄 커피를 건넨 뒤 B씨가 마시는 모습을 보고 즐기거나 B씨의 립스틱에 몰래 정액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칫솔에 침과 가래를 뱉는 등 4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액 등 이물질을 넣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B씨의 모습을 지켜본 뒤 자신의 일기에 감상을 적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차례나 커피에 몰래 체험제를 섞어 마시게 한 것은 물론 커피에 변비약을 3차례 넣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자 가해자 A씨의 범행은 조금 더 대담해집니다. 학술회의를 위해 한 호텔을 숙소로 썼는데 A씨는 B씨의 방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가 우연히 A씨가 기록한 일기 형태의 컴퓨터 파일을 보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피해자에 대해 성적 가해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성적 가해 행위의 대상이 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기억납니다. 예, 당시 커피에 이물질 좀 넣은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어서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성범죄가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원장님, 이거 명백한 스토킹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그 명백한 성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왜 이런 범행 동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네.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고, 지적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네. 환경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실상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치료나 심리 상담 네.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를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나 싶었는데 김 기자,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2심 판결 때문인데요. 예,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이 부산고법 형사 2부에서 2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이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형량을 낮춰 징역 3년, 이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감형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적 가해 행위의 부수적인 해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유 없는 노골적 괴롭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또 흉포한 면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적 가해 행위만 성적 가해 행위지 성적 가해 행위의 부수적인 해악
이 부수적인 해악이 무슨 말인가요? 예,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네. 뭐 성적 가해면 성적 가해 행위이지 성적 가해의 부수적인 행위 이런 표현을 쓰면 네. 마치 성적 가해가 아닌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요. 제가 피해자 변호사와 여성 인권 단체에서도 이 말의 뜻을 한번 물어봤는데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불법 행위, 불법 책임의 정도가 성적 가해의 부수적인 해악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거나 물론 1심에서는 성적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사실 이 판결문 자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판결문에서 그 말 뜻 자체도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수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이고 주된 행위는 무엇인가. 또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성적인 행동들을 했고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좋아한다 고백했다가 고백이 이제 안 되니까 여성에게 이 성적 행위를 쭉 해온 거잖아요. 제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왠지 성적 가해 행위는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게 될 것 같고 그 부수 행위는 솔직히 뭔가 그것보다는 그거랑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거나 하면은 그 성범죄에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적 가해의 부수적인 해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법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변호사님, 이거 법률 용어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성적 가해 행위의 부수적인 해악. 이거 어떤 뜻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일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같은 네. 어떤 성범죄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성적 네. 가해 행위로 보고 가중 처벌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아하, 보이고요. 네. 그 보통 저희가 판례에서 뭐 성적 가해 행위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네. 뭐 이런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를 하는데 아하,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액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라서 네. 뭐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것은 명백하지만 그 처벌의 정도를 어떻게 뭐 강간이나 뭐 강제추행에 준하는 네. 성적 가해 행위로 직접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해악이라는 표현을 끌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가 일반 판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는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어떤 성적 가해 이게 지금 형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커피에다가 뭘 타고 이런 것들은 그 성폭력으로 아직까지는 보지 않는 모양이죠. 예, 좀 일부 어떤 법적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일단은 폭행이나 뭐 손괴, 상해 미수 네. 같은 일반 범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처벌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처벌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성범죄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재물 손괴에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달아서 네. 커피에 체액이나 침을 뭐 섞은 것은 커피의 본연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은 이게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1심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이거 성범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2심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로 보고 처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라고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애초에 이 사건이 커피 품질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물 손괴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피해자의 고통은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네. 섭식 장애는 물론 여태까지 힘들게 해오던 공부마저 학업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건 이후로 제 삶 자체가 무너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 사안도 마찬가지여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피해자는 일단 음식, 섭식에 대한 장애를 보였고요.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거나 이런 기사만 봐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재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 허점이 있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김 기자,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지금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범죄 여부를 떠나서 예, 일단 한 사람은- 경범죄로 보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스토킹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시작해 이 모든 주의 스토킹법이 제정이 돼 있고 이 범죄자에게는 이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0년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있고 독일도 2007년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건 이제 2심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 가해자인 이 피고인 측에서 네.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이 네. 됐습니다. 아하. 이르면 다음 달 정도면 이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지 네. 아니면 이 상고 사유가 안 된다며 기각을 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취재진은 이 상고 이유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 변호인 측과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 네. 연결이 됐지만 인터뷰나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참 재판부의 판단은 물론 존중돼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성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커피의 체액을 타서 커피의 효용을 떨어뜨린 재물 손괴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